혼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까딱하면 손해보는 잘못된 학습법과 제대로 효과를 보는 학습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초부터 중국어를 배우려 하시거나 또는 독학으로 중국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중국어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큰 성과가 없어서 포기했던, 아니면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제가 약속드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유튜브만 봐도 정말 많은 학습법, 공부법, 이론들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많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방법도 좋다, 저 방법도 좋다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그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할 여유가 없으세요. 여러분마다 각자의 이유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기본 바탕으로 깔아줘야 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학습법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면 안 되는지,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본 레벨에서는 무엇을 해줘야 효과가 있고 다음 레벨에 가서는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대부분 중국어 공부에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공부하는 순서가 없으세요. 기본 레벨에서 하면 안 되는 학습법을 제가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또 혼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으로 중국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외국어가 뭐죠? 네, 영어죠. 영어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보통 영어는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배우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오래 배우고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배우는 경우가 많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 대한 실패 경험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어에 비해 중국어는 어떤가요? 일단 영어보다 배우는 시기가 늦죠. 대다수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성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어도 제대로 배울 요령을 몰라요. 그래서 중국어를 시작하는 게 영어랑 같이 비슷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스럽고 부담스럽고 제대로 배우는 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이 외국어를 학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못된 방식 대신 올바른 방식만 실천해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한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중국어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이 이래서 중국어 공부를 망친 게 아닌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무턱대고 일단 중국어 단어부터 최대한 많이 외우기입니다. 그럼 중국어 단어를 공부하지 말라는 건가요? 중국어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중국어를 하겠어요? 네,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중국어 단어들이 중요한 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단어 공부도 당연히 해야죠. 단어는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단어 학습에서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자, 이제 말씀드릴 건데 바로 일단 단어부터 최대한 많이 외우기예요. 기초 레벨에서 무작정 중국어 단어들만 외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어 공부할 때 단어량을 본격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시기가 따로 있어요.
하물며 기초 레벨은요, 바로 그 단어량을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에 대한 부담감을 제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셔도 되거든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중국어 공부의 왕도이거나 지름길이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이제 지금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차피 중국어 단어부터 엄청나게 외워봤자 결국 그 단어들로요, 문장을 만들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단어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단어로 뭘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결국 문장으로 만들어 말하고 쓰려고, 그러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단어로만 말을 하면요, 누가 중국어를 잘한다고 하겠어요. 끽해야 단어 많이 안 해? 라는 소리를 듣는 게 다일걸요? 오히려 야, 너는 단어만 알고 왜 문장으로 말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반응이나 받겠죠. 단어를 알고 나서는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단어를 알고 난 다음 한 단계 더 학습하셔야 됩니다. 바로 문장까지 만들 줄 알아야 비로소 중국어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듣기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중국어를 잘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문장으로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단어는 꽤 아는데 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지 못해 답답한 느낌 많이들 공감하시죠? 문장을 만드는 연습까지 잘 돼야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바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써먹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한 좋은 경험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그 안에 쓰였던 단어와 문장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온전히 그 중국어는 여러분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줘도 요리를 할 줄 모르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바로 쓰레기통행밖에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설령 요리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을 거예요. 같은 겁니다.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 단어만 열심히 외워봤자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 정보는요, 쓸데가 없으니까 우리 뇌가 빨리 그 정보를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단어를 열심히 외워도 결국은 금방 까먹는 거예요.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그 정보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초, 초급 레벨에서는요, 어렵고 대단한 단어가 필요 없어요. 쉬운 단어로 간단한 문장을 잘 만들 줄만 알아도 초보 탈출이 가능해요. 심지어 그렇게 내 몸에 체화된 중국어는요, 고급 레벨에 가서도 빛을 발합니다. 제가 중급, 고급 레벨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은요, 실제 사자성어, 어려운 사자성어요. 그 사자성어까지 막 쓰시는 분들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인 문장조차 올바르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중국어로 대화를 하면 이분이 좀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건가? 이런 표현도 아시는데 왜 기본적인 문장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요, 쉬운 중국어 문장으로도 조리 있게 상황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어찌나 간단한 문장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는지 듣고 있자면 절로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어의 힘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단어가 존재하는
존재하는 의미는요, 결국에는 문장 만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지 못하면 단어를 알아도 쓸모가 없어요. 기초, 초급 레벨에서는요, 한정된 단어로 문장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부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장 만드는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야 단어량을 늘려주면 그때는 실력이 순식간에 늘어요. 중국어에 부스터를 달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문장을 만드는 기본기를 다져놔야 단어량을 늘렸을 때 부스터를 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중국어를 시작한다면 무턱대고 단어부터 공부하거나 단어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여러분 단어량 늘릴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好的.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비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딱하다 낭패 보는 중국어 공부 방식. 그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문법 공부예요.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꾸 문법에 치우치시거든요. 문법을 안 하면 불안해하세요. 이거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문법 공부를 안 해야지 하시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서점에서 어법책을 뒤적이거나 학원에 어떤 어법 강의가 있나 하고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호기롭게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요,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왠지 내가 문법을 제대로 몰라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문법이 능사가 아니에요. 문법 공부를 잘못하면 결국에 이 문법 때문에 중국어 공부가 하기 싫어져요. 문법 공부도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낭패 보는 문법 공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잘못된 학습법은 바로 어법 용어와 개념에 치우치는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문법을 어법이라고 더 많이 말하니까 제가 이제는 어법이라고 할게요. 불안 때문에 어법책을 사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중에 나온 어법책을 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고 지루해요. 그래서 싫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싫어지니까 제대로 된 학습 진도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뭐 이런 품사 용어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명사 수러문, 부가 의문문 등등 이런 용어가 나오면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런 용어는 낯설기 마련입니다. 중국어를 더 잘 배우고 싶어서 어법책을 샀는데 되레 공부할 양만 늘어난 느낌이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럼 어때요? 막막하시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어이없는 게 우리가 이렇게 어법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중국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된 어법 용어, 개념 설명 때문이라는 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왜 우리말인데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한국어로 된 문법적 표현, 어법 용어, 개념 설명들이 되레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중국어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건데 우리말 때문에 힘들어야 하는 거냐고요. 사실 이런 문법적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는 건 아주 오래된 공부법이에요. 오래된 공부법이라고 해서 뭐 우리의 부모님 세대, 윗세대, 그 옛날 세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의 세대까지도 보편적으로 해오는 전통적인 공부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든 대부분 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이 어법책을 봐도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거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하는 모국어인 한국어 있잖아요.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이 너무 쉽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생활, 사회생활에서 두루두루 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한국말의 문장들을 여러분 어때요? 다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말은 항상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중국어는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문장을요, 문법적으로 알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절대 어법 용어와 개념 설명에 얽매이지 마세요. 언어를 구사할 때에는 문법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용어를 알고 개념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저와 같은 중국어 선생님이나 언어학자예요. 제 어법 수업을 들어보면 아실 텐데 제가 여러분께 어법을 설명하는 방식과 수준, 그 깊이는요, 제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중국어 전공자에게 설명할 때와는 달라요.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전공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언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중국어는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사해내기 위한 거예요. 어법 용어와 개념을 알더라도 궁극적으로 여러분은요, 중국어 문장을 올바르게 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도,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법에 치우친 나머지 모든 중국어 문장을 다 문법적으로 설명해야겠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도 일단 버리셔야 돼요.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안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어를 어법 용어와 이론으로는 잘 배울 수 없다는 사실만 먼저 숙지하고 있으세요. 자, 그럼 일단 올바른 학습법의 가장 큰 그 방향성을 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책에 적혀 있는 설명에 밑줄 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이 습관 버리세요. 이러한 습관은요, 들이는 시간에 비해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심지어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성실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요 방식을 보면요. 책의 요점이나 그 정리한 내용을 쭉쭉 밑줄 치면서 뭐 별표도 하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정말 열심히 보세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중국어가 안 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에는요, 뇌를 긴장시켜야 돼요. 이미 정의된 내용을 눈으로 읽으면 우리의 뇌는요, 그걸 당연히 아는 줄 알아요. 중국어 공부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이죠. 이렇게 공부하는 건 그저 중국어 이론을 알기 위한 공부이지 중국어를 할 줄 알게 만들기 위한 연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백날 해봤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중국어 문장 절대 입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 중국어를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 없이 편하게 듣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뱉어내는 연습,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에이, 뭐 많이 알면 저절로 말도 할 줄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말은 훈련입니다. 계속 소리내서 뱉어내고 글로 뱉어내야 돼요.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말로 나오려면요. 이렇게 배운 중국어를 말로 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말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법적인 설명, 이론 같은 건요, 머리로 이해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 번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 번 보고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은 예문, 바로 문장이에요. 물론 저도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책 속에 나오는 설명이나 이론들을 꼼꼼하게 보는 게 그게 바로 기본기를 다지는 거라고 착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그런 설명들은요,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때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건 실전이잖아요. 이때 뭐라고 하더라 생각만 하다가 그냥 그 상황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 때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중국어가 모국어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성인이니까 완전히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어를 습득할 때 중요한 건 결국 다 똑같아요. 따라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틀리면 다시 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인인 우리도 중국어를 잘하려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턱대고 중국어 단어만 외우지 말자.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아야 한다. 둘째, 문법적인 표현에 집착하지 말자. 문법은 그저 문장 만들기를 거둘 뿐이다. 셋째, 책의 설명과 이론 공부에 속지 말자. 밑줄 치고 별표하고 이런 습관을 버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18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만났던 기초, 초급 레벨 분들은 열정이 정말 대단하세요. 대부분은요, 발음도 좋으세요. 또 중요한 기초 단어들도 많이 알고 계셨어요.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지 못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이미 기본기를 갖추고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향성을 잘 잡고 연습하면 금방 잘하실 수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잘 모를 뿐이에요. 사실은 높은 기초 레벨일 가능성이 커요. 바로 이때 중국어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갑자기 웬 투자? 자, 좋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투자라는 건 어떤 건가요? 여러분, 어떤 거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아마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비용 대비 더 큰 효과, 수익을 원하시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효율이라는 건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어 공부하는 우리말이에요. 시간이 어때요? 한정적이죠. 하루 종일 1개월 내내 365일 중국어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국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투자한 대비, 투자한 시간, 비용 대비 더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중국어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중국어 외에 다른 좋은 커리어를 쌓거나 생업을 발전시키거나 다른 공부들도 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방법 자체가 틀리면 절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 잘하게 되려면 반복이 필요해요. 자전거 타는 것도요, 처음에는 넘어지거나 반복해서 제대로 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반복하는 사람들이 능숙해져서 두 손을 놓고 타기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어를 잘할 수 있는 공부법은 문장 형태로 반복하는 거예요. 문장으로 반복해야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말을 할 때에도 문장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는 들을 때도 상대방이 문장으로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에 익숙해져야 된다? 중국어 문장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단어로 중국어를 공부하든 아니면 어법으로 중국어를 공부하든 뭘로 어떻게 공부하든지 간에 중국어를 잘하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장을 하셔야 된다고요. 중국어를 그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로 그리고 글로 뱉어내고 할 줄 알려면 문장으로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아는 것과 할 줄 아는 게 다르다라고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이나요의 모든 강의들은요, 문장을 중요시해요.
발음, 어법, 단어, 그 어떤 강의를 들으실 때에도 뭐까지 하죠? 문장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문까지 봐야겠다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제가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인데요. 단어든 어법이든 어떤 강의든지 간에 여러분이 결국 문장으로 연습하고 반복하실 수 있게 모든 예문을 철저히 그 레벨에 맞게 구성했어요. 만약 기초 레벨에 해당하는 단어라면 그 단어가 쓰인 예문의 다른 단어들과 어법, 문장 구조도 딱 기초, 그 레벨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로 컨트롤했고요. 만약 초급 레벨에 해당하는 어법이라면 그 예문 어때요? 그 레벨에 맞는 단어들로 예문을 만들었다고요. 저 정말 이렇게 모든 예문을 만들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왜 했냐면요. 저는 제가 차이나요를 만든 목표가 분명해요. 여러분이 발음, 어법, 단어 무엇을 공부하든 문장까지 보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레벨에 맞는 문장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문장을 만드는 그 실력이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진로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특수한 분야의 중국어 실력 키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차이나요 강의들은요, 길이가 어떠냐면 짧아요. 제가 묶음으로 풀 버전으로 많이 모아드렸지만 하나하나 잘려져 있죠. 딱 10분짜리 강의만 들어도 어때요? 아주 쉽게 문장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문장까지 보다 보면은요, 저절로 중국어 어순도 해결이 되고 나아가서 중국어로 내 상황에 맞는 하고 싶은 표현까지 다 하실 수 있게 배울 수 있어요. 혼자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까지 힘들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으로 챌린지도 오픈할 거거든요. 지금은 강의랑 같이 보면 좋은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학습 키트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중국어를 배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중국어 콘텐츠들 공유할 거고, 그리고 공부하기 좋은 학습 키트, 학습 도구들 많이 개발을 할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 그 채널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원래 구독하시는 분들이 다시 들어오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들 자꾸 방향성을 잊으시는데요. 그 방향성 잊지 않게끔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중국어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이끌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